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주택과 공동주택 조사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동주택 감사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동주택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는 법령과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6만 6천 호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양적 팽창뿐 아니라 관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례 뭐가 있을까요? 보험계약, 공산품 구입, 정화조 청소, 특정인의 기술, 300만 원 이하 공사 용역이에요. 그쵸? 공산품은 공장에서 나온 완제품을 말합니다. 300만 원 이상 공산품을 수의계약으로 의결해 놓고 막상 서류를 보면 설치비가 포함된 공사인 경우가 많아요. 안 됩니다. 다음 특정인의 기술 있죠? 단지에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거의 없어요. 특정인의 기술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유일 공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 3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은 입찰입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의 경우 같은 브랜드 부품을 써야 하니까 수의 계약해도 되는 거죠? 네, 특정 브랜드 부품을 써야 하니까 특정인의 기술이라고 오해하시는데요. 기존의 것과 같은 브랜드 써야죠. 그렇지만 그 부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많으니 3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입찰로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장기 수선 계획 및 장기 수선 충당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립률에 따른 장기 수선 충당금과 실제 부과하는 장기 수선 충당금 합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기 수선 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조정된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직전 장기 수선 계획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36개월이 되기 전에 검토를 시작하고 36개월이 되는 달에 검토 완료한 후 필요한 경우 장기 수선 계획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기 수선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한 자료는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 시 관리 주체는 조정된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 대피 의결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 항목을 수선 유지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 수선 계획의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소액 지출인 경우 장기 수선 계획 총론의 근거를 마련하여 선 집행하고 추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장기 수선 계획 총론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입주자 대피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격심사제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관리규약에 정한 평가표를 쓰셔야 하는데 입찰 공고할 때마다 세부 배점이 다른 평가표를 그때 조정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적격심사제는 경쟁 입찰인데요. 모양만 경쟁이고 실제는 수의계약처럼 생각하시고 점수를 거꾸로 끼워 맞추시다 보니 점수 부여에 하자가 많이 생겨요. 적격심사제는 사전에 업체를 미리 찜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점수표에 따라 최고 점수 받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5인 이상이 평가에 참여해야 하고요. 평가위원별 객관적 점수는 모두 동일해야 하고 주관적 점수만 각자 부여해서 합산하셔야 해요. 이때 투찰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인지 서류가 다 제출되었는지 일일이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장님들은 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시잖아요. 간혹 부당하게 특정 업체를 주장하는 분이 계신다면 안 된다고 피력하시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다 기록하세요. 적격심사평가 제대로 안 하시면 과태료 처분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잡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잡수입을 사용하여 관리규약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임에도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 만능인 양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하여 지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건당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지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비로 동별 대표자 명절 선물 구입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 명절 휴가비 등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대표자 명절 선물 구입이나 관리소 직원 명절 휴가비는 어떻게 지급할 수 있나요? 네, 잡수입으로 동별 대표자 명절 선물 구입, 관리사무소 직원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관리비 등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거나 관리규약 개정 시 명확한 내용과 금액을 명시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외부회계 감사 결과 공개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외부 회계감사 받으시잖아요. 이때 관리주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계약서 공개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계약서를 공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입니다. 사업자 선정 지침 제11조를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자 선정 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그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K아파트에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일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하도록 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됐다. 그러면 바로 사업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계약 금액, 계약 기간, 수의 계약인 경우 그 사유를 그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해 주시고 그 계약서 전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1개월 이내에 공개하셔야 합니다. 수의 계약이든 입찰이든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 두 가지의 공개건이 발생하는데 실제 저희가 감사를 나가보면 대부분의 단지에서 사업자 선정 결과만 공개하시고 계약서 공개를 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서 공개를 하시면서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를 한참 뒤에 몰아서 하신다든지 이건 다 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단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K아파트 한 곳에만 계약서를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단지 홈페이지가 없는 곳은 각 동별 게시판과 K아파트 두 곳에 공개하셔야 하고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 사항은 파일처를 만들어 보관해 놓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견적 처리하는 건들은 어떻게 공개해야 하나요? 정식 계약서 없이 하는 부분 수선유지 공사인 경우엔 견적서와 세금 계산서를 공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자면 외부 회계감사 결과와 계약서 공개는 1개월 이내,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는 다음날 18시까지.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의계약 대상 확인, 적격심사평가 제대로, 계약서 등 의무공개 실시, 장기수선계획 조정, 계획에 따른 시설보수,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 시 이의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애매한 부분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나 주택과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하시고 추진하시면 됩니다. 또 시청이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기술공사에 대한 자문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시 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